제가 아는 일본인의 그 성격을 봤을 때 얘네들이 옛날에 대놓고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놓고 한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대한민국에 토착 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국정원 내에도 있다니까요. 한일 종족주의 쓴 정한기라는 사람이 정한기 유학생들이 얘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냐? 정한기 같은 사람들이 무지한히 많다. 유명한 문무성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네. 매국노로 완전히 포섭될 단계일 때만 14만에 뭐 이런 거 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어떤 주체 사상이나 김일성 전기를 여기 와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우연이나 황희연이가 그걸 잘했다고 김정은 그 위원장한테 축전을 받고 뭐 통일전선부한테 상금을 만불 받았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당장 주류를 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지금 일본에서 그런 짓을 한 거는 간첩 아니라는 의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 도대체 당신들은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침략을 얼마나 많이 당하고 그 근자에 뭐 100년 전에 36년간 침략당하고 뭐 임남부터 시작해서 그 노략질 아마 수백 번을 당했다는데 일본은 간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이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나 네. 저기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유학할 당시만 해도 지금같이 혐한 코너가 지금 아직 아예 한 책바에 가면은 코너로 혐한 서적이 있었지만 그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렇게 대놓고 혐한을 못했어요. 대놓고 보냈죠. 근데 제가 아는 일본인의 그 성격을 봤을 때 얘네들이 대놓고 한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어디서부터 나올까 생각해보면 그만큼 대한민국에 일본 놈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토착 외구 세력이 자기들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해도 끄떡없을 만큼이라는 자신감이 생길 만큼 토착 외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국정원 내에도 있다니까요. 국정원 공무원, 고위 공무원도 다 검사해봐야 돼. 그러면 일본에서 그 일본 간첩 양성하는 것부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과연 국정원 내부 일본 간첩 등등이 왜 생기냐, 어떻게 일본 간첩을 양성하는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그걸 느꼈는지, 그 일본 간첩 양성하는 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언제 우리 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하면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양성하는지 좀. 그러니까 이 일본이 있잖아요. 일본은 환율로 보면 우리보다 제가 갈 때만 해도 10배였었거든요. 10배? 그러면 돈 가치도 높은데 일본은 생활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특히 교통비 엄청 비싸요. 재벌이 아닌 이상은 자비로 일본에서 유학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 친일 매국 세력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가지고 온 돈 다 쓸 때까지 기다려요. 응? 그렇죠. 다 쓸 때까지.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일본어 서툴고 하니까 처음에 이제 집에서 돈 받아서 어떤 간에 쓰면은 한 1년 내지 많이 버텨야 2년 버틸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알바를 해야 돼. 그럼 알바하면 뭐 끼게 많이 벌어봐야 4만에 5만에. 한 달에. 한 달에. 많이 해봐야 뭐 모르겠어요. 무슨 일해서 뭐 능력 있는 놈은 한 10만 원 벌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거는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하고 최소한 일본에서 생활하려면 그러니까 90년도 초에 최소한 내가 생활하려면 최소한 아주 진짜 그냥 삼시세끼만 밥 먹고 산다고 기본 교통비만 해도 6, 7만 원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려면 학교 수업 듣는 시간보다 가서 알바를 더 많이 해야 돼. 네?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일본 대학에서 제공하는 게 뭐냐면 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뭐 사사카 재단이라는 유명한 거 우리 국민들한테 잘 알려졌지만 일본에 그런 재단이 있잖아요. 이 겉으로 나타나 있는 장학금 주는 재단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다 일본 기업과 정부에서 출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저 새끼가 아직도 세원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면 한 4만 원, 5만 원 이 정도 주고서 알바해서 어쨌든 간에 생활비 반 되고 겨우 생활 유지할 만큼 4만 원, 5만 원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이제 한 4, 5년 지나서 매국노로 완전히 포섭될 단계쯤 되면 14만 원 뭐 이런 거 준다고요. 우리 유명한 문무성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게 한 15만 원이 그 윤석열 아버지가 문무성 장학금 받고 유학 갔는데 그 사람도 포섭되실 수 있겠네. 그러면 거의 그건 뭐 토착 외구라고. 윤석열 아버지가 거의 토착 외구다. 이거 당연히 그거 시다면서 그게 문무성 장학금의 취지가 윤석열 아버지 토착 외구.
네, 15만에. 그 장학금의 취지가 그거거든요. 일본. 제가 있잖아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옛날에 대놓고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에 그 일식 뭐 주점이라든지 일식 요리점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문화 교류하자 그런 다음에 일본에서 유학하던 사람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뭐 각종 식당 차렸어요. 나 지금 그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서울 강남이니 뭐 이런 데 가니까 뭐 다 일식 레스토랑이니 뭐 주점이니 뭐 이자카야니 뭐 이런 게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야 이게 한국이야. 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많이 생긴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얘네들이 자신감이 생겨. 일본 애들이. 토착외구를 심어. 그때 완전히 일본화 돼가지고 일본에 친숙한 집단이 이제 한국의 뿌리를 잡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생각할 때 이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 안 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되게 위험했어요. 윤석열이 시켜가지고 조국 잡았죠. 조국 법무장관이 그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일본 남도 13,000 불렀어요. 13,000. 난리 났었죠 일본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 그 다음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탄핵까지 무슨 죄를 만들어가지고 뒤집어서 탄핵까지 갈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지난 총선에 승리하면 탄핵하려고 하려 했어요. 윤석열이가 계획한 거니까. 다 됐는데 이 코로나가 온 거야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운도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일본에도 그래. 문 대통령한테. 그래. 운 엄청나게 좋은 대통령. 이게 뭐냐면 그거를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가면 기다린다 돈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5만 원 줬다가 10만 원 줬다. 그 뭐냐면 문부성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된다. 아예 난 100%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이제 실명을 하나 걸어놓겠습니다. 한일 종족주의 쓴 정한기라는 사람이. 난 이 정한기 기자 내가 유학할 때 있었던 놈이네. 경제학부에 교토대 경제학부. 같이 유학생활. 난 같이 유학생활했어요. 나는 유학생들이 얘를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럼 정한기 같은 사람들이 무지한히 많다.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 어떤 고위 어떤 국회의원들도 있을 수도 있고 장관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일본에 어떻게 전달해 줄까요? 어떻게 접선 이런 거 하는 거 혹시 아세요? 학계 같은 경우는 네. 논문이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연구 논문. 연구 논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팔아먹은 새끼가 정보를 연구 논문으로 해서 판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될 부류가 있다면서요. 일본 갔다 와서 일본 교수들의 추천으로 교수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여야 된다.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왜 이게 어떻게 형성되나 저도 맨 처음에 왜 일본에서 대학 교수가 한국 대학 교수 자리를 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A 대학교라는 대학 교수 자리가 생겼으면 그 A 대학교의 추천에 의해서 그 자리가 생길 텐데 어떻게 일본 대학 교수가 거기 연계돼 가지고 이게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역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우리나라 이 교육계라는 게 친일 세력들이 거세되지 않고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거니까 특히나 서울대학교도 경성 제국대학서부터 시작된 그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 경악했어요 진짜. 그게 사립대학도 그렇고 제가 고대 출신인데 고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이 일본 잼머니가 들어가가지고 계속 연관돼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이게 나라냐 이게 도대체 광복 70년이 지났는데도 이게 아직도 독립하고 못하고 있다는 게 정말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평화재단 뭐 이렇게 내걸고서 활동하는 사람 일단 의심해봐야 돼. 왜냐하면 국제 무슨 평화재단 뭐 이러면 그 완전 극우 상태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국제평화재단.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일본 정치, 경제, 사회생활 이렇게 쭉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차기 수상이죠. 아주 훌륭한 사람 키우고 있다. 그때 별로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베였어요. 이미 그때 벌써 20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아베를 점찍을 때 지금 전면으로 내세운 게 뭐 한 10몇 년 됐잖아요. 이미 30년 전에 이미 아베를 점찍었다니까. 일본 구구들이. 구구들이. 미리. 그러니까 일본은 뭐라 그랬냐면 옛날서부터 막구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일본 정치는 겉에 드러나 있는 아베라든지 뭐 아소다로라든지 고노 핫바지요 다. 실제 권력자는 뒤에서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거대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게 거기에 뭐 정신적 지주가 천황이고 일본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나 실제로 모든 이
자주주가 뒤에서 이 관료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솔직히 태어나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우리 저 조선 시대 때 이방원이 그 하여가고 인가 부른 거 있잖아요. 그 마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내가 정말 그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정체성을 버리고 개 돼지처럼 살 것인가 이건 자기 개인이 선택할 문제죠.